개인적으로는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역시 스커지의 전투 방식이랄까. 작중의 연출을 보면은 이 왼팔의 이용 캐논이 충전, 그러니까 차지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를 지금처럼 이렇게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이용 캐논을 차지, 그리고 그대로 왼팔을 겨누고 발사. 아예 확정 킬을 내는 그런 콤보? 그런 걸 사용하더라고요. 오늘 리뷰는 바로 지난 리뷰에 이은 욜로파크 AMK 프로 시리즈의 스커지! 당연히 비스트의 서막 버전입니다. 발매는 2025년 7월 달에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95,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ASL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을 했던 스커지입니다. 전투 능력만 보면은 이제 옵티머스랑 거의 대등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에 굉장히 좀 인상이 남았다?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최후도 좀 인상적이었기도 해요. 그게 AMK 프로 시리즈 합금 파츠나 합금 관절을 사용하는 시리즈로 나왔다. 물론 원래는 그냥 AMK 플라스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AMK 프로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또 이제 전체 도색 다 되어 있고 뒷면을 보면 이렇게 파츠들 꽤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외장 파츠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무장은 기본 무장들 들어가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교체용 페이스가 있는데 마스크가 벗겨진 마스크 오프 버전을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꽤 인상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짠! 이번에도 홀로그램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의 스커지 들어가 있네요. 뭐 스커지 엠블럼도 보이고요. 오픈도 해볼까요? 오픈! 이번에도 블리스터가 4층 구조. 맨 위에가 기본 외장이고 그 밑에 프레임, 그 밑에 그 외 외장과 무장들, 그리고 베이스와 무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프레임 조립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블리스터인데 프레임도 뭔가 파츠가 되게 미묘하게 많네요? 아닌가? 비슷한가? 비슷할지도. 물론 전체적으로 도색되어 있고 고관절이나 이런 데 합금 들어가 있고 등등등 보이는데 일단 간단하게 조립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허리를 잘 껴주고 흉부도 끼워주고 목관절도 잘 껴줍니다. 목관절 이 감싸고 있는 부분이 연질이네요. 장착을 잘 해주고 다리도 장착하고 발도 꺼내서 발도 장착.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해주고 발도 잘 끼워주고요. 그럼 팔, 어깨 먼저. 볼 조인트구나. 맞춰 끼워주고 아래쪽에 팔 끼우고 반대쪽 마찬가지 동일하게 조립하고 마지막은 머리 장착. 자, 이렇게 프레임 먼저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프레임 상태에서는 좀 왜소하긴 하네요. 일부 디테일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등 부분 척추 라인은 굉장히 멋있지만은 아직 흉부라든가 이런 데가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가 외장을 끼울 구멍들이 곳곳에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런 다리라든가 뭐 실린더 디테일 같은 것도 보이고 고관절의 이런 바퀴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꽤 멋지게 이 상태로도 구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다리부터 외장 조립! 바로 일단 고관절 주변부터 시작이네요. 고관절 커버 씌워주고 바깥쪽 역시 잘 씌워주고 그 아래쪽으로 또 커버. 허벅지 외장이 또 합금이네요. 허벅지 외장 커버. 다리 안쪽으로 가서도 허벅지 외장 끼워주고 이러면은 이제 허벅지의 끝이네요. 그대로 허벅지 뒤쪽까지 뒤쪽까지도 외장 잘 씌워주고 그 다음이 무릎 외장을 끼우고 그리고 무릎에 있는 좌우 외장도 씌워줍시다. 이게 모양이 있으니까 잘 보면서 해야겠네요. 그리고 다리 바깥 외장 안쪽까지도 잘 조립해주고 종아리를 끼워준 다음 발목 바깥쪽에다가도 외장 잘 끼워줍시다. 되게 묘하게 불규칙한 느낌이 되게 멋지네요. 그러면서 발등 합금 발등 파츠
그리고 발꿈치로 마무리. 요렇게 다리 하나. 생각보다 파츠가 많이 들어가요.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봅시다. 아래쪽부터 하나하나 올라가면은 또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발등, 발꿈치, 발목 바깥쪽, 무릎을 좀 먼저 한 다음 종아리가 좀 감싸는 느낌이어가지고 요걸 잘 보면서 해줍시다. 잘 끼우고 종아리 뒤로 가서. 그러네. 이게 먼저 조립되어야 그래도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잘 보이는군요. 그리고 허벅지 뒤쪽이랑 무릎, 허벅지 바깥, 안쪽, 허벅지 앞도 잘 끼워주고 고관절의 바깥, 그 다음 위. 양다리의 완성입니다. 이 블리스터 하나만으로 사실상 다리 두 쪽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상체 만들어 보도록 하죠. 바로 흉부부터 들어갑시다. 흉부 잘 껴주고, 오, 입체감이 그냥 양쪽 등도 껴줘야겠죠? 조인트 잘 맞춰서 양쪽 등 조립. 기본 흉부는 끝났고요. 자, 복부로 가서 위쪽에다가 바퀴 모양 잘 껴주고, 양쪽 약간 늑골 같은 디테일의 파츠네요, 이거는. 다음은 옆구리 싹 껴주고, 반대쪽도 싹 껴주고, 이러면은 허리, 복부 쪽이 완성이 된 거고, 다음은 골반도 먼저 골반의 뒤쪽과 앞쪽을 잘 끼우는데, 골반의 앞쪽은 또 합금이군요. 이렇게 하면은 흉부, 복부, 허리까지 끝이 났고요. 양쪽 어깨는 그냥 양옆에 있는 외장 파츠를 잘 갖고 와서 그대로 장착. 처음 끼울 때는 좀 타이트한 느낌이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팔로 가볼까요? 자, 먼저 왼팔 잘 파츠 갖고 와서 먼저 위에다가 잘 끼우고, 앞쪽 역시 잘 끼우고, 안쪽도 잘 끼워주고, 그대로 하박으로 내려가서 앞쪽 외장 끼우고, 바깥쪽 잘 끼우고. 진짜 불규칙한 느낌이긴 하다. 나머지 부분도 그대로 이어서 해주도록 합시다. 뒤쪽 그리고 안쪽까지 사방을 다 끼우는 그런 형태.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손까지. 오, 와우. 반대쪽 팔도 비슷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바깥 안쪽 내부까지. 팔 상박. 손을 먼저 끼우고, 이쪽은 축이구나. 그리고 이게 바깥쪽, 안쪽, 이게 뒤쪽, 마무리로 앞쪽. 그리고 나머지들을 이제 결합. 이게 결합돼 가는데 벌써 상체부터 덩치가 커요. 이렇게 스커지의 완성입니다. 이제 딱 치우고 보면, 오,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럼 완성도 했겠다. 이제 구성 보러 갈까요? 자, 이렇게 나머지도 전부 다 꺼냈습니다. 베이스는 그냥 원래 잘 알고 있는 거라서 바로 조립을 했고요.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특전부터 한번 봐야겠죠. 제조사 특전입니다. 이번에도 배지! 스커지의 멋진 모습이 그려져 있는 배지입니다. 꺼내서 한번 볼까요? 이번에도 무거워요. 철제로 된 아주 큰 배지입니다. 이전에 옵티머스 때도 그렇고 쭉 이제 배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뒤쪽에는 AMK 프로 시리즈라는 이름과 함께 약간 이제 테두리만 딱 그려져 있는 스커지의 모습도 보이고요. 뒤는 영화의 등장 장면 같기도 하네요. 막 불꽃이 막 어마어마하게 피어오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봐야겠죠. 먼저 디스플레이 베이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욜로파크 AMK 프로의 그 베이스입니다. 디자인 동일한데 앞쪽에 엠블럼이 이번엔 스커지 엠블럼입니다.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그런 엠블럼이고요. 스커지의 이 마스크 부분이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물론 이것도 안쪽은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스커지 본체의 머리 아니면은 뭐 이온 캐논 부분에 LED를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둥 부분이야 우리가 익히 역시 잘 알고 있는 이제 내 맘대로 꺾어서 각도를 만들 수 있는 튼튼한 자바라 형식의 스탠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데 바로 이겁니다. 교체용 얼굴 파츠입니다. 마스크 오프 버전의 얼굴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 얼굴 파츠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뺄 수는 있는데 그 마스크를 빼고 나면은 마스크 조인트를 끼우는 구멍이 크게 있거든요. 그거를 없는 버전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 얼굴에도 도색 다 되어 있고 막 깨져 있는 얼굴 막 이런 것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팔에 교체용 클로, 왼손 자체를 교체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조인트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을 교체한 뒤에 사격을 한다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이 클로 자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클로 자체에도 도색이라든가 샤프한 조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눈에 띄고요. 내부도 디테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클로 하나하나도 관절이 2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져 있는 모습이라든가 완전 이렇게 펼친 모습이라든가 다양하게 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로를 뒤집어서 사용하는 이온 캐논! 방금 이야기했듯이 손을 바꾸고 사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필살무장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뒤쪽으로 클로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별도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웨더링 되어 있는 이런 도색들 이쁘게 되어 있고, 내부에도 일정 부분 도색 및 디테일도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총구 같은 경우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주변 도색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말이죠. 안쪽에는 LED 유닛이 들어있는데 그건 이따가 기믹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메인 무장 중 하나인 다크 블레이드, 오른팔에서 전개되는 그런 무장이기도 한데 도색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도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메탈릭 블랙 컬러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칼날로 갈수록 노래지는 그런 형태죠. 갈색이었다가 한층 또 색깔이 바뀌었다가 끝에서는 노란색으로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발열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냥 팔꿈치 쪽에 끼우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커지 본체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좀 덩치가 크다라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아까 패키지에도 쓰여 있듯이 22cm라고 하거든요.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좀 팔도 길고 전반적으로 좀 상체가 길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실제 영화 속에서도 약간 트럭으로 변형을 했듯이 바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곳곳에 좀 보여요. 등에는 머플러 디테일도 좀 보이기도 하고 되게 등치가 크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죠? 거진 뭐 옵티머스랑 동급 그런 느낌의 트럭으로 변형을 하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리뷰한 옵티머스 갖고 왔습니다. 실제로 크네요. 크네. 우와, 이게 사이즈 바로 좀 재보면 옵티머스가 21cm였는데 이쪽은 22cm 조금 넘습니다. 22.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옵티머스가 정수리까지 21cm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어깨도 더 넓고 전반적으로 상체의 덩치가 더 커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진짜 꽤 크긴 하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쪽. 스커지 특유의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 얼굴이 좀 인상적입니다. 근데 이 마스크 탈착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냥 쏙 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마스크는 합금 파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 합금 특유의 약간의 광택 그런 것도 좀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서도 기본 도색 및 먹선이나 이런 거 잘 들어가 있고 약간 금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세월의 흔적 같은 느낌의 이런 디테일도 잘 표현이 되어 있죠. 마스크 안쪽 얼굴 굉장히 좀 적나라합니다. 그 영화 막바지에 등장한 그 되게 기괴한 얼굴 잘 표현되어 있다 느껴지죠? 일단은 다시 마스크를 좀 씌우고 좀 전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마스크를 쓴 게 확실히 카리스마가 적나라하게 더 드러나는 그런 느낌. 확실히 좀 많이 날카로워 보인다. 얘가 그래도 빌런은 빌런이구나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뭐 턱 주변의 디테일부터 개인적으로 목을 감싸고 있는 파츠에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멋지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뒤통수 자체는 뭐 이제 웨더링 도색 같은 거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 은근히 심플한 형태거든요. 확실히 마스크가 없으면 얘가 좀 약간 밋밋하구나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마스크 다시 좀 벗겨보면은 일단 눈 부분 자세히 보면 눈도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붉은색의 클리어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좀 마스크 교체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얼굴 파츠 자체를 이렇게 안면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어서 이렇게 떼어내면은 안쪽에 클리어 파츠 더 적나라하게 보이죠? 이 상태로 얼굴 교체. 작중 막바지에 등장을 했던 그 마스크 오프 상태의 모습. 뭐 이 상태로 옵티머스한테 막 얼굴 갈갈갈 갈린다든가 뭐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특유의 느낌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다 느껴지네요. 거기다가 이 친구 입도 움직입니다. 입도 이렇게 벌어져요. 이런 식으로 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가지고 노는데 좀 더 다양하게 가지고 놀 수 있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좀 교체를 해줍시다. 그리고 마스크를 다시 씌우고 자석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터치. 짠. 아까 봤던 그 눈 부분이 빛나죠. 아주 멋지게 빛나고요. 한 번 더 터치하면은 깜빡깜빡깜빡깜빡. 한 번 더 서서히 들어왔다가 서서히 꺼졌다가 이렇게 불 끄고 한번 볼까요? 자, 조명들 꺼주고 한 번 더. 짠. 이게 클리어 파츠가 생각보다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강렬한 눈동자 그런 게 좀 보여서 좋더라고요. 한 번 더. 느낌 좋고요. 뭐 일단 시퀀스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욜로파크의 그 느낌이죠. 천천히 들어왔다, 천천히 꺼졌다. 한 번 더 터치하면 꺼진 상태. 그리고 몸통도 보면은 약간 근육질 같은 형태, 약간 뼈를 연상케 하는 그런 디테일들도 좀 보이는데 일단 흉부 자체는 역시 트럭의 일부, 앞부분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빨간색의 포인트들도 군데군데 보이는데 이제 웨더링 되어 있는 이 약간 녹긴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인상적입니다. 디테일도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조형 자체가 되게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복부 자체도 아까 이야기했듯 사람 뼈 같은 약간 사람 갈비뼈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복근을 연상케 하는 이 복부의 기본 디자인도 좀 인상적이고 웨더링 도색들도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인상이죠. 그리고 등으로 좀 가보면은 등 쪽은 머플러 형태 좌우로 잘 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척추 디테일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실제 그 영화상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척추 부분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약간 되게 징그럽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었는데 그런 디자인이 되게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어깨 위쪽으로는 이제 관절부를 가리는 외장도 살짝 덮여져 있다든가 웨더링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팔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스커지가 작중에서 보여주는 게 약간 트로피 헌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죽이고 상대의 엠블럼을 뺏어가요. 그래서 자기 어깨나 이런 데 용접해가지고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트로피들이 이 팔 쪽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어깨부터 진짜 무슨 녹이 낀 것 같은 이런 웨더링도 인상적이긴 한데 아니 여기 뭔가의 엠블럼들이 프레데콘의 엠블럼들입니다. 어깨에 2개 박혀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징박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테일들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도 프레데콘의 엠블럼이 보이는데 앞에 오토봇도 약간 보여요. 옆에서 봤을 때도 오토봇이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처치한, 본인이 죽인 그런 트랜스포머한테서 이제 엠블럼을 떼서 이런 데 부착하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가보면은 오토봇도 또 보이고요. 오토봇, 여기 맥시멀도 보여요. 맥시멀도 슬쩍 하나 끼어 있기도 하고 반대쪽 여기 디셉티콘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봇 디셉티콘 안 가리고 그냥 얘는 그냥 막 파괴를 일삼고 다니던 녀석인 거죠. 반대쪽 팔 역시 오토봇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둘러보면 여기 디셉티콘에다가 뭐 프레데콘에다가 뭐 또 여기도 뭐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팔 상박 디자인 자체도 보면 안쪽에 프레임이 살짝 보이는 뚫려있는 형태의 외장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박 디자인이 서로 조금 다르게 생겼거든요. 약간 다르게 생겨서 오른팔 같은 경우는 팔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외장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곡선도 곡선인데 웨더링도 되게 잘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왼팔은 오른팔보다는 약간 프레임이 더 노출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장이 좀 더 갈라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서로 조금 다르게 생겼다. 양팔 다 다르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 자체는 기본적으로 마디마디 가동을 하는 손가락 4개짜리입니다. 무엇보다 이 손 끝에 손톱이 굉장히 샤프하게 조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 위쪽도 여기도 뭐 뿔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되게 샤프하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엄지손가락 자체는 이렇게 안쪽으로 꺾고 앞으로 가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엄지손가락 중간마디가 가동을 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기본적인 손가락의 가동은 관절이 3개죠.
이제 끝마디, 중간마디, 가장 안쪽 해가지고 관절이 3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손가락 위에 나 있는 이 뿔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진짜 뾰족할 수 있으니까 만질 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골반 자체는 좀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이 고관절 쪽으로 넘어갔을 때가 좀 인상적이죠. 바퀴가 양옆으로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 바퀴 얘기하니까 지금 살짝 가려져서 안 보였을 텐데 옆구리 안쪽에도 바퀴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쪽이 앞바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다리 쪽이 뒷바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고관절을 감싸고 있는 외장들부터 뭐 거의 이쪽은 좌우 대칭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더욱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 바퀴 형태와 그 외에 뭐 파이프 형태라던가 여기 뭐 스프링 디테일도 좀 보여요.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네요, 안쪽으로는. 그리고 무릎도 보면은 여기도 뭔가 이렇게 막 감싸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걸 들추어 보면 여기도 바퀴라는 거. 무릎 관절 부분도 바퀴를 쓰고 있다. 그래서 바퀴가 총 6개짜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덮어주고 무릎 외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웨더링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정강이 자체에도 외장이 좀 잘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종아리 마찬가지 제대로 종아리 같은 곡면의 형상도 좀 되어 있죠. 물론 다리 안쪽으로도 좀 더 기계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실린더 디테일도 조금씩 엿볼 수가 있고 이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쪽도 보면은 바깥쪽엔 없는데 발 안쪽으로는 실린더의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게 눈에 띄죠. 발등도 실린더 디테일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웨더링 뭐 다 꼼꼼하게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목 관절 자체는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근데 머리 쪽에도 관절이 하나 심어져 있어서 살짝이지만 이렇게 까딱까딱 할 수 있게 이렇게 관절이 하나 추가로 심어져 있더라고요. 총 3중 관절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드는 것도 꽤 많이 들어지고 숙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숙여지는 아예 턱이 가슴 아래에 닿을 정도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돌아가는 거는 뭐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돌아갑니다. 특별히 간섭이 심한 것도 없어서 편안해요. 어깨 같은 경우는 어깨 위쪽 외장이 또 가동식이기 때문에 이제 공간을 좀 만들어줄 수 있고 기본 연결은 볼 조인트더라고요. 꽤나 튼튼한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외장 자체도 볼 조인트 연결인데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안쪽에 축관절을 들어서 편하게 팔 옆으로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팔 뭐 이렇게 들고 회전시키고 하는 거는 뭐 문제 없죠. 그리고 팔 상박의 회전축 그리고 움직이다 보면은 요 상박 외장 내부가 합금 프레임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 해서 크게 굽혀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위에 있는 관절을 먼저 가동시키는 게 더 많이 움직이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손목 자체는 이제 오른손은 볼 조인트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회전도 편안하고 까딱까딱 하는 것도 가능한데 왼손은 조금 구조가 다른데 볼 조인트는 볼 조인트인데 연결이 이쪽은 축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 플러스 볼이에요. 오른손은 볼 조인트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빼보면 이제 볼 조인트가 이렇게 팔 쪽에 달려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쪽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회전축 크게 돌아가는 회전축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축인데 회전도 가능하고 상체를 들고 숙이고 스윙도 여기서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여 봤을 때 이제 흉부랑 허리 다 해서 크게 회전을 하는 그런 허리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안쪽에 합금 관절에도 웨더링이 다 되어 있고 축 이동이 아주 크게 됩니다. 아예 관절축을 쭉 뽑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드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옆으로 드는 것도 편안합니다. 생각보다 특별히 걸리는 거 없어요. 고관절 축을 좀 내려주기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위에서는 간섭이 있거든요. 허리 쪽이랑 간섭이 있는데 내리면 아무런 간섭이 없다. 그리고 허벅지 회전축도 당연히 심어져 있는 형태고 무릎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중관절인데 이게 단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금 뒤에 있는 외장을 가동시켜주게 되면은 여기 중앙에 있던 관절까지 다 써서 90도 이상 굽혀지는 무릎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도 회전축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발목을 뒤로 뻗을 때 좀 불편한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발목 뒤에 있는 외장을 또 먼저 가동시켜주면은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발목을 볼 수 있고요. 안쪽으로 꺾는 것도 꽤나 많이 꺾여지는 형태인데 이 앞쪽 외장도 조금씩 이렇게 가동을 하니까 가동시켜서 움직여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발가락 가동까지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굽힐 때는. 그래서 무릎 꿇기 할 때 고관절을 좀 적극적으로 기믹을 쓰면 아주 편안하게 포즈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무장 기믹이라던가 이제 LED 기믹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무장 기믹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 다크블레이드 장착 방법, 그냥 오른팔에 팔 뒤로 갑니다. 여기 틈새가 하나 보이죠? 여기다가 그냥 조인트를 맞춰서 끼워주기만 하면은 다크블레이드에 장착! 간단하죠? 그리고 왼손 교체용 무기들은 그냥 그대로 손을 빼면 됩니다. 손이 이쪽은 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쪽 무장들도 다 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왼팔을 그대로 교체해서 뭐 클로로 써도 되고 이 상태로도 이제 무장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빼고 그대로 이온 캐논으로 교체. 이렇게. 이 상태가 약간 풀 장비 상태인 거죠. 그리고 머리 LED 유닛의 배터리 교체는 일단 마스크는 좀 빼놓고 뒤통수부터 해서 밑에서부터 이제 정수리 부분을 해체하면은 뒤에 LED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LR621번 2개 사용을 하고요. 요 머리랑 이온 캐논 둘 다 각각 2개씩이니까 총 4개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온 캐논의 LED 이쪽은 한번 빼야 됩니다. 한번 빼고 안쪽에 나사를 돌려줘야 해요. 나사를 돌려서 풀고 앞쪽을 분리하면 여기에 이제 LED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머리랑 마찬가지고요. 다시 조여줍니다. 그리고 LED 온! 짜잔! 강렬합니다. 진짜 이온 캐논의 에너지를 모아서 발사하는 느낌이고요. 한 번 더 터치, 짠! 이렇게 깜빡깜빡 한 번 더 터치, 서서히 불 들어왔다가 서서히 꺼지는 거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터치하면 꺼지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커지의 액션 포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멋지게 세워놓긴 했는데 뭐 전시할 때야 이런 것도 좋지만은 작중에 등장하는 모습도 멋있잖아요? 작중에서 아주 근엄하게 앞으로 걸어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보통 얼굴도 한번 클로즈업을 해주죠. 그리고 작중에서 스커지의 전투력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전투 때 혼자 되게 여유로워요. 이렇게 에너존 X 내려치려고 그럴 때 그냥 손으로 탁 이렇게 잡아서 막아버린다거나 옵티머스라든가 다른 오토봇들은 왜 이렇게 세지 하면서 당황하면서 놀라는 모습도 나오고 좀 약간 힘겨워하는 느낌도 나오는데 유독 스커지만큼은 혼자 지친 기색 없이 되게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그 외에도 왼손에 클로를 펼쳐서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이 상태로도 이온 캐논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역시 스커지의 전투 방식이랄까? 작중의 연출을 보면은 이 왼팔의 이온 캐논이 충전, 그러니까 차지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를 지금처럼 이렇게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이온 캐논을 차지, 그리고 그대로 왼팔을 겨누고 발사! 아예 확정 키를 내는 그런 콤보? 그런 걸 사용하더라고요. 이런 스타일로 해서 범블비도 공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에이프링크도 이런 느낌으로 공격을 했었죠. 그 외에도 옵티머스와 치고받고 하던 이런 언덕에서의 전투도 있는데 이렇게 서로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근접 무기를 맞대고 있는 모습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안 그래도 슬로우 모션으로 나왔었는데 한창 둘이서 얽혀가지고도 언덕에서 굴러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옵티머스가 날린 주먹 한 방! 저러면서 스커지가 약간 피토하듯이 뭔가를 뱉어내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였어요. 드디어 뭔가 한 방 먹였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마지막 전투에서는 미라지의 반격에 마스크가 날아가면서 마스크 안에 있는 그 흉측한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하는데 이후에는 옵티머스와의 1대1에서 결국은 저 얼굴 그대로 웬 터빈 비스무레 한 거에 막 얼굴도 막 갈려나가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옵티머스에 의해서 마그마에도 처박히고 결국은 왼팔이 날아가고 마지막은 얼굴을 썰리면서 그대로 머리째로 뜯겨 나가면서 이제 스커지가 최후를 맞이한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욜로파크의 AMK 프로 시리즈 스커지
비스트의 서막 리뷰를 해봤는데요. 영화 속의 특유의 그런 디자인, 그런 특히나 이 가면 부분, 테러콘이었죠. 테러콘의 가면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 가면만큼은 또 합금 파츠를 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좀 디테일함이라든가 이런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무장이랑 눈에 LED 유닛도 역시나 상당히 멋지다. 이번에도 LED가 들어갔구나. 잘 됐구나. 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면이 벗겨졌을 때 그 맨 얼굴 표현도 되게 잘 되어 있었어요. 특유의 그 사슬 그런 디테일도 약간씩 들어가 있기도 하고 되게 심플하게 딱 교체할 수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장들도 되게 심플하지만 되게 깔끔하게 교체하면서 또는 달아주면서 형태 만들 수도 있고 포즈도 되게 잘 나오잖아요. 영화 속의 그 모습, 옵티머스와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 등등등 되게 재미있게 만질 수가 있었네요. 옵티머스 사셨다 그러면은 스커지도 어떠신지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브시.